좋아하는 걸 써보세요. 싫어하는 걸 써보세요. 비전 선언문을 작성해보세요. 일기를 써보세요. 뭐 버킷리스트를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은 아닐까? 그 선택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구석에서 보든 카페에서 보든 어디에서 보든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한 사람에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은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 세계 청소년 청년들이 꿈을 발견하고 실현하도록 돕고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최예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아마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접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물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나면 참으로 좋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얼마나 기다리고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요즘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 펜과 종이가 있다면 혹은 스마트폰이 있다면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거기다 적어 보는 거예요. 점수를 적어 볼 텐데요. 여러분 요즘의 마음 상태, 여러분 삶의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점수로 한번 적어 볼 텐데요. 만약에 삶이 별로 불만족스러워요.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낮은 점수. 혹은 오늘 삶이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좋아요. 차고 넘쳐요. 충만해요. 라고 한다면은 100점까지, 그래서 빵점부터 100점까지 그 안에 여러분이 점수로 한번 시각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마음을 좀 살펴볼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현재 마음이 어떤지 점수로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잠깐 스탑 누르시고 이유까지 한번 가볍게 작성해 보시면 좋겠죠? 네, 좋아요. 네, 맞아요. 아마 이렇게 다양한 점수를 여러분이 적어 주셨을 텐데요. 누군가는 굉장히 낮은 점수, 누군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적어 주셨을 겁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점수를 물어보면요. 누군가는 이제 소수점짜리까지 적는 분들이 있어요. 또 마이너스 점수까지 적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와 함께 영상을 함께하고 끝날 때쯤에는 적어도 현재 점수보다 최소 2점 이상 많이도 안 바래요. 딱 2점 이상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다른 교회 청년인 것 같은데 저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 저 청년이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인가? 2018년 11월쯤이었을 거예요. 날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고요. 사람들은 입김을 호호 불어가면서 패딩을 입고 길거리를 오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요. 우리 혜원이에게 연락이 와요. 저를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혜원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혜원이가 누구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혜원이는 제가 열고 있는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드림 디자인 콘서트라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매달 찾아오는 되게 열정적이고 밝고 빛나는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당시 20살을 한두 달 앞둔 그런 청소년이었죠. 우리 혜원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혜원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표님, 저 이제 곧 20살이 되는데요. 20살이 되기 전에 제가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죽기 전에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그 드림 디자인 콘서트에서 제가 강연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지, 물론 가능하지, 물론 좋지.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감히 공감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를 가진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쭉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해왔고요. 사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버텨내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 어느 곳 말할 곳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정말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는 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동기부여가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친구의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꼭 펼쳐내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원래는 드림 디자인 콘서트가 그냥 청소년 청년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꿈을 나누는 그런 가벼운 행사였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을 했어요. 작은 카페를 빌려서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 혜원이를 위해서 큰 강연장을 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강연장을 빌렸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마저도 저에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큰 강연장도 빌릴 뿐더러 또 더 많이 뭔가 혜원이를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싱어송라이터, 뭔가 힐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싱어송라이터 분들을 섭외하고 또 촬영 감독님을 섭외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절대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머무르게 하지 말고 기록을 해서 역사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요, 정말 재밌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온오프빅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8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모임 플랫폼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딱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무료로 메인에 광고를 걸어주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메일이 온 거예요. 드림 디자인 콘서트 그 혜원이 편을 우리가 특별 행사로서 메인에 광고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광고료로 따진다면 거의 뭐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강연 날 100명이 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모여서 우리 혜원이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아픔과 그 외로움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혜원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는 22살이 되었고요. 지금은 여성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본인과 같이 힘듦을 겪고 있는 그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외치던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Why not change the world예요.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세상을 바꾸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나를 제외한 많은 것들이 다 세상이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에게는 제가 그 사람의 세상이더라고요. 우리 혜원이의 그 작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혜원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 안에서 삶을 계속 지속해 왔듯이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웃이라는 게 전 세계 모든 이웃을 말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한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어요. 드림 디자인 콘서트를 열 때도 항상 느낍니다. 소수로 진행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 이야기가 필요한 그 단 한 사람이 그 행사에 오세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계속 행사를 지속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방구석에서 보든 카페에서 보든 어디에서 보든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은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드림 디자인 콘서트는 사실 저의 결핍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MBTI 해보셨나요? 저는 MBTI 뭐일 것 같으세요? 네, 저는 ENFP, ENFP입니다. 여러분의 MBTI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근데 MBTI가 자꾸 변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MBTI는 3가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nature. 네이처가 뭐죠? 우리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을 말해요. 여러분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 보면요, 쌍둥이가 나와요. 그죠? 새쌍둥이인데요.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 똑같이 태어났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지만 성향이 정말 다르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네이처, 본성, 그 성향 기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요, 널처예요. 널처는 뭐죠? 양육. 네, 부모로부터
혹은 학교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들이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 이미 우리에게 뭔가 정립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널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요, 초이스예요. 초이스는 뭐죠? 제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내리고요. 그 선택이 쌓이고 훈련이 되어서 나에게 또한 새로운 기질, 그 성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딱 봐도 내성적인 것처럼 보이나요? 네, 지금은 많이 외향적으로 변했는데요. 원래 원래 내추럴 상태에서는 원래는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쌓아가기 시작했을 때 사람 자체가 굉장히 외향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초이스의 시기는요, 참 쉽지만서도 참 영위하기 힘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예인아, 너는 대기업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얼른 결혼을 해서 우리에게 손자 손녀를 보여주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은 대학 전공 선택할 때 어떻게 전공 선택하셨어요? 성적에 맞춰서 전공 선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전공 선택할 때는 딱 한 가지였어요. 대기업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전공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저는 기계제어공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계공학과 전자제어공학을 복수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재밌었겠네요.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최근에 직무적성 검사를 해봤는데요. 저랑 정반대 편에 있는 전공을 선택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전공 왜 선택했다고요? 저의 뭔가 초이스에 의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널처에 의한 것이었어요. 저의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라 제가 겪어왔던 그 환경에 의한 선택, 내가 원해서 한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저에게 26살 때까지 꿈을 앗아가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계제어공학 하면요 굉장히 바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이 없어요. 미친 듯이 과제하고 미친 듯이 시험 공부하고 미친 듯이 졸업 연구를 하고 나서야 26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여유라는 게 생겼어요. 당시가 제가 2015년 6월 달까지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를 만드는 부품을 뽑아서 3D 프린터를 만드는 졸업 연구를 마치고 나서야 2015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제 3일간의 동원 훈련을 가게 돼요. 그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죠. 그걸 대구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평소에 좀 생각하는 시간 많이 가지시나요? 저는 26살이 될 때까지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의 그 동원 훈련 시간에 운동장에서 우리 후배 조교분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선배님, 스마트폰을 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래요. 그래서 약간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스마트폰을 딱 냈죠. 그리고 생활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들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전부 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저 빼고 다 스마트폰을 내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도 많이 하고요. 뭐 스마트폰, 패드, 넷플릭스, 다양한 미디어와 동떨어진 상태로 3일 동안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자도요, 머리가 깨질 때까지 자도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때 우린 뭘 하게 되냐? 고민, 성찰이라는 걸 하게 돼요. 과거에 내가 겪어왔던 그 일들,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지? 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내 꿈은 뭐지? 내 비전은 뭐지? 그 생각을 그제서야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동원훈련이 끝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핸드폰을 받자마자 검색을 합니다. 뭐라고요? 비전 관련 책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 저는 꿈이 없었어요. 비전도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요. 그냥 부모님의 어떤 대기업을 가고 싶다라는 그 뭔가 원함에 의해서 선택을 했던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비전 관련된 책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가장 먼저 나왔던 책이 뭐냐면은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들여다봤더니요, 해보라는 게 정말 많았어요. 좋아하는 걸 써보세요. 싫어하는 걸 써보세요. 비전 선언문을 작성해보세요. 일기를 써보세요. 뭐 버킷리스트를 써보세요.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원래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절박한 나머지 하나하나씩 읽고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도도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축구랑 게임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 걸 잘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작은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쓰기 시작하니까요. 책을 다 읽고 나니 A4 용지 한 7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했어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책에 나온 것들 중에서 딱 하나를 안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전문가를 찾아가 보세요 라는 말을 제가 실행해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누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전문가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강원구 교수님이란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 책을 쓰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죠.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떼레레릉, 네, 한국비전교육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최예인이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책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요. 대표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잠시만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께서 뭐 괜찮다고 하시네요. 네, 다음 주쯤 만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표님을 찾아갈 수 있었죠. 자, 대표님을 찾아갔을 때 뭘 들고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A4 용지 7장과 그리고 책을 들고 갔어요. 뭐 간혹 비타 500이나 바카스를 이야기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센스가 부족했나 봐요. 어쨌든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표님이 쭉 보시더니 저한테 책을 한 권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그 책은요, 흰색 표지로 딱 돼 있고요. 그리고 제목은 아주 빨간 글씨로 Vision, 영어로 Vision이라고 써 있었어요. 책을 딱 넘겨보니까요, 질문과 빈칸 3줄씩 쫘라라라라락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질문과 답 쓰는 걸로만 책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그랬거든요. 너 만약에 이 책을 다 채우면은 다시 나를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 책을 들고 대표님께 다시 찾아갔을 때 대표님이 쭉 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넌지시 툭 댔습니다.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내 책을 읽었는데 너처럼 이렇게 뭔가 해온 사람은 정말 정말 드물어. 너 나랑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제가 널처의 선택을 계속 해오다가 초이스의 선택, 나의 주체적으로 행동한 작은 선택에 대한 작은 성취를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한 시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원해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그 작은 시도에 대한 성취를 처음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죠. 당시에 제가 졸업 전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작은 비전의 씨앗이 됩니다. 당시 제가 가졌던 비전 혹은 꿈은 이거였어요. 내가 26살이 될 때까지 꿈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안다. 그러면 내가 꿈이 없는 동생들이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꿈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꿈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 없는 친구들을 돕자라는 게 꿈이 되면 어떨까? 그때부터 심장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꿈이 없는 동생들을 맨날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는 꿈이 뭐야? 그래 이러면서 하루에 2명, 많게는 7명씩 한 명당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매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공대생은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못하는 사람인가요? 사실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맨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말이 점점 잘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하도 교회에서도 떠들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담임 목사님과 만났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똑같은 이 꿈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인아, 내가 너에게 저녁 예배 시간에 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40분의 시간을 줄 테니 어디 한번 마음껏 해봐. 여러분, 저희 저녁 예배 시간에 거의 500명이 넘게 초등학생부터 장로님까지 정말 다양한 나이대 분들이 오시는데 맨날 1대1로만 이야기 나눴던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 무대 공포증이 있었던 제가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떨렸지만 이거 기회잖아요. 절박했잖아요. 잡았어요. 오케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테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강연을 준비하고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어요. 주여, 제발 도와주세요. 저 너무 절박해요.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하고 무대 공포증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구마구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샌가요, 신기하게도요, 하도 소리 질렀더니 목소리가 뚫리더라고요. 저는 원래 노래방에 가면 한 곡 부르면 목이 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도 기도를 하니까 주여! 소리를 내다 보니까 목이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5년 8월 16일
인생 처음으로 제가 강연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 눈앞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저의 이 꿈을 부모님은 반대하셨을까요? 찬성하셨을까요? 아우, 목숨 걸고 반대하셨어요. 정말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얼마나 싸우고 울었는지 몰라요.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 자리에 부모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손이 벌벌벌벌, 다리가 벌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요. 짜릿함을 느꼈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짜릿함이 느껴졌어요. 비유하자면은 육지에 살던 물개가 마치 물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 없는 물개가 물에 들어갔는데 헤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40분의 강연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또 강연을 하는 것에 재능이 있구나.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 즐겁고 알고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제 친구들은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만큼 돈을 많이 벌진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굉장히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은 아닐까라는 그 의문점이 이 안에서 해결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은 다양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의해서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실 겁니다. 전공이 되었든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든 회사를 다니고 계시든 가정을 꾸리셨든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선택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선택을 내려야 할 순간들,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 순간을 저는 비전을 발견하는 시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뭐냐면요. 등대 같은 비전, 등불 같은 현실입니다. 보통 비전, 꿈 얘기하면은 마치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꿈과 비전은 조금 달라요. 꿈은 좀 막연하게 생각한다라면 비전은 조금 뚜렷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건 꿈이라고 하면은 얼마를 벌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액수를 정하고 그 액수를 버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가는, 약간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더 비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전은 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좀 더 뚜렷하거든요. 명료하거든요. 나만의 언어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비전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현실에 영향을 줘요. 한 3가지 정도 영향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게 해요.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시간 여행자 아들과 아빠가 나오는데요. 아빠가 아들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알려줄게. 똑같은 하루를 2번 살아가 보렴. 아들은 밑절 본전이지 라는 마음으로 똑같은 하루를 2번 살아갑니다. 첫 번째 하루에는 굉장히 여유가 없고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2번째 하루에서는 사람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은데 그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여유가 생기고요.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꽤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퇴사를 하고 자퇴를 하고 하던 일을 그만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나의 관점이 변화가 돼요. 마치 필터링이 되듯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되었을 때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와 이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2번째는요. 힘든데 행복해요. 힘든데 행복해요. 우리 현실이 참으로 힘들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참으로 힘든데요. 참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은요. 그냥 힘든 것보다 몇 배로 힘들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행복을 느껴요. 평안해요. 그 안정감이라는 거를 뭔가 국가나 회사에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정감을 선택해요. 내가 그 안정감을 영위해요. 내가 주체적으로 그 안정감을 가져와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내 행동에 당위성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답다라는 건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아름이란 단어를 볼게요. 아름에는 세 가지 어원이 있어요. 첫 번째, 알음. 병을 앓다 할 때 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말해요. 고통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 어려웠던 시기들 다들 있으시죠? 그 시간들이 닳고 닳아서 우리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발레리나 강수진 선생님의 발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알음이에요. 알다, 머리로 알다 할 때의 알음인데요.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은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고 그 새로운 시도와 환경과 경험 안에서 새로운 나, 아니 이미 내 안에 발견된 나인데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나인데 그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해요. 알음. 세 번째는요. 안음. 안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름드리 나무라는 그 표현과 비슷한데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포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란 단어의 힌트를 생각해 보면요. 대상이 존재해요. 대상.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율법이 600개가 넘는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큰 계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첫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웃,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이웃, 어떤 대상,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 대상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죠.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전을 발견하는 시기 또한 사람마다 참으로 다른데요. 요셉이나 다윗은 17살 때 이제 꿈을 봤잖아요. 그런데 모세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은 40살, 70살, 이래서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저 궁금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비전을 발견하는 거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게이지가 차는 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비전이 발견되고 발현되는 어떤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비전의 기초를 쌓아가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이 게이지가 찬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각성 사건으로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게이지가 채워져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막 성숙하거나 다른 일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인생 속에서 각성 사건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뭔가 힘든 각성 사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긍정적인 각성 사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현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그 게이지가 조금 천천히 차지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비전을 발견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발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비전이 성숙해지도록 준비되는 시기, 그리고 그 비전을 이뤄갈 내가 준비되는 시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비전이 있든 없든 간에 훈련받고 준비하는 시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비전을 품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뭘 하고 싶은지, 마치 아직 내 인생이 정해지지 않았고 난 지금 취업 준비생이고 인생의 패배자처럼 보이는 순간들일지 모르겠으나 그 순간들이 결국에는 그 비전을 이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고민하는 시간들 참으로 많으시죠? 아픔의 그 크기가 큰 만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깊이가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기간이 이게 길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넓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공감의 넓이가 점점 더 넓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스티브 잡스가 커넥트 더 다츠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작은 시간들,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그 작은 일상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도 못할 여러분의 그 아픔들, 여러분이 방구석에서 혼자 흐느끼고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이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행할 때 여러분의 멋진 근육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여러분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시간들로 분명히 발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비전과 어떤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4월 달에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미국에 갔었는데요.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집트 왕자 2라는 만화 영화를 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요셉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You Know Better Than Me라는 찬양이 나와요. 내 길 더 잘하시니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른 시기가 참으로 참 재밌습니다. 17살에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꾼 요셉.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버텨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해몽을 해가지고 풀려나게 되니까 이제는 뭔가 인생이 역전이 되겠지,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2년 동안의 공백기가 생겨요. 2년이에요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이 기다리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부른 노래가 You know better than me, 내 길 더 잘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요셉도 분명히 그 고통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기가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내죠? 만약에 그때 요셉이 풀려났다라고 하면은 애굽의 총리는커녕 이스라엘을 좀 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흉년에서 구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17살 때 주셨던 꿈이지만 20년짜리 계획이었던 거예요. 37살에 왔던 극심한 흉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고통의 시간이 내가 생각한 그 꿈과는 훨씬 더 많이 확장된, 요셉의 가족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순히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그 순간의 작은 선택들을 하나하나씩 선택하기 시작할 때, 그 선택의 훈련이 쌓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또 그 비전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자신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거나 우울감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편지예요. 편지인데 제가 쓴 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썼다고 생각하고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에게, 예인아,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너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자유하단다. 이미 깨끗하게 씻어졌단다. 너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을 거야. 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며 나의 동역자란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단다. 너는 천국의 시민이야. 너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내 안에서 늘 새로워진단다. 너는 나의 친구이자 거룩한 성전이란다. 너는 성령을 받았으며 내 안에 세상의 소금이란다. 너는 나와 동일한 형상이며 놀랍게 만들어졌단다.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졌으며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았단다. 너는 부름받았고 치유되었으며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단다. 너는 열매 맺도록 택함받았단다. 너는 꼬리가 아닌 머리이며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단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란다. 너는 절제하는 마음과 값없는 지혜를 받는단다. 너는 원수를 이길 권능을 갖고 있단다. 너는 내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딸아. 2021년 10월 12일 하나님 아빠가,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렵고 막연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더 꿈꿉시다. 비전을 포기하지 맙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동생들에게 좋은 형, 언니, 오빠, 누나가 되어줍시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좋은 환경이 되어줘야만 해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하루를 지켜내고 더 뜨겁게 꿈을 포기하지 말고 더 뜨겁게 비전을 나누고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더 뜨겁게 서로 배려하고 더 뜨겁게 우리 비전을 외칩시다. 저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단 한 사람은 제 이야기에 반응을 해주실 것이고 그 작은 반응이 오늘 반응을 하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